달서구 문화원은 12일 달서갤러리에서 제25회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제18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현풍 육아 구직권역 일상이 문화, 반려식물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가 지난 13일 현풍읍 중일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13일 구청로비에서 나라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3일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9회 달서구청장배 줄넘기 대회가 11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체육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24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배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백경우의 춤 호전몽이 8월 18일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이은경의 도시 데이트가 8월 20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8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문화원은 12일 달서 갤러리에서 제25회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제18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전국문화사진 공모전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조현정 달서구 문화원 원장, 참여 작가와 가족 등 많은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올해 제18회 정기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전의 섹션별 내용은 우리의 삶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거리를 위해서라는 큰 명제 아래 각자의 개인별 테마 사진 작업으로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회원 60명이 출품하시어 뜻깊은 정기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록성입니다. 주변의 일상사들을 소박하게 촬영해 시대의 기록이 되고 먼 후일 역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다큐멘터 작업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사진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작품 활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품을 출품해 주신 전국에 계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문화사진 공모전은 달서구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과 자유 출품작을 주제로 729점이 접수되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선 44작품, 특선 15작품, 다작 4작품이 수상됐으며 박은경 작가, 박정희 작가, 김정민 작가가 동상을, 하승철 작가, 임지양 작가가 은상을, 배만경 작가가 죽음의 골짜기란 작품으로 금상을, 이정화 작가가 어머니의 초상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진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출품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공모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달서구 문화원 관계자들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그 사진에 입문하게끔 만들어준 저희 친언니하고 같이 이거 공모전 하면서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된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부부 동반으로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그 화산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생하는 생명력이 있는 노란 부분이
너무나 또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아, 이 작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평소에도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하고 취미로 늘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런 작품 사진이라기보다는 인증샷 뭐 이런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어서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또 너무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상작은 17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문화원 조현정 원장은 올해부터 파일 접수 전환으로 인한 참가율 상승으로 전국문화사진 공모전이 더욱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신 전국의 참여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소통, 참여, 교육, 전시 등 축제의 마당을 마련하고 문화 계승과 진흥을 위해 더욱 매진하며 훌륭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풍 류가 구직권역 일상이 문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힐링 꽃문화 반려식물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가 지난 13일 현풍읍 중일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관하는 일상이 문화는 달성문화도시 권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문제의 문화적 해결 및 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진행된 반려식물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는 테이블 야자와 레드스타를 이용한 센터피스 만들기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중일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반려식물 만들기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수경재배 화분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꽃문화 힐링 꽃 체험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식물은 정서적으로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 말로 관상용부터 공기정화, 인테리어, 요리, 학습, 치유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피스는 집안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리병과 꽃 등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반려식물을 만들어 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며 잘 키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 관계자는 현풍, 뮤가, 구직원역 일상이 문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힐링 꽃문화, 반려식물,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를 통해 지역민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13일 달서구청 로비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예상 속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나라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국학원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는 개개인의 손도장을 찍어 다 함께 태극기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100만 명 참여를 목적으로 기네스북에 도전 중입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과 재향군인회, 대학생, 어린이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챌린지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안진수 광복회 달서구 지회장을 공동 시작으로 참여자들은 대형 태극기 바탕에 각자의 손도장을 찍고 이름을 서명하며 태극 문양과 사괴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 에너지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범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취지로 100만 손도장 태극기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8만 명 정도가 도장을 찍었고요. 대구는 5천 명 정도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는 곳이면 저희 국학원이 달려가서 손도장을 찍고 태극기와 하나 되는 국민, 시민으로서 더욱더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를 통해 태극기에 담겨있는 조화와 상생의 의미를 찾고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라는 취지에 맞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구 내에는 지난 13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야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은숙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달성군 의회 김은영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 전대구시 김성택 의원, 북구의회 김종련 최장식 의원, 수성구 의회 정경은 최명숙 의원과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 관계공무원 및 이동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종 운영위원장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휴서울 이동노동자 서초 쉼터를 시작으로 전국 70여 개의 쉼터 현황을 소개하며 이동노동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과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김보영 기자는 출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확한 이용자 통계 작성과 편의점, 카페 등과 연계하는 간이 쉼터 설치를 제안하며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쉼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크다며 쉼터 설치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양은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입안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말하고 향후 이동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9회 달서구 청장배 줄넘기 대회가 11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줄넘기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내빈 속에 축사, 선수 선서를 시작으로 개인전 양발 모아 뛰기, 30초 번갈아 뛰기, 30초 이중 뛰기와 단체전 사인스피드 릴레이 경기, 팔자 마라톤, 긴줄 가위바위보 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줄넘기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줄넘기는 전신운동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24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배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일회성 대회 방식을 탈피하여 리그제로 운영되며 지역 내 배구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7월 21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서관리공단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리그에는 남성부 8팀, 여성부 8팀 총 16팀, 약 33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7인제로 진행되며 1에서 2세트는 21점, 3세트는 15점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최종 순위는 승률, 세트 득실, 득점 득실 순으로 결정됩니다. 달서구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리그를 통해 배구를 즐기는 주민들이 한층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승패를 떠나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소식은
달서구 체육회 홈페이지와 지역 방송국인 푸른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도운동 상해산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로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화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한 아파트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열지 않고 가동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명시만 있을 뿐 환기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공사에서는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 방식의 환기창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동 방식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 지역 공동주택 79개 중 9개만 실외기 환기창 자동 개폐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수동 방식 환기창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환기창 조작이 쉽지 않고 매번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폐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컴프레셔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외기실 환기창이 에어컨의 작동과 연동하여 개폐가 되도록 하는 화재 방지 방안이 모색되었고, 실제로 모 건설사에서는 실외기 전동 루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에 특허 출원하였고 자사의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다수 출원되었으며 관련 제품도 상품화되어 입지 시기 공동구매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설치하는 등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실외기 가동 시 열기 자동 배출, 환기창 위치와 크기, 루버 개구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접수 시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내 열기 자동 배출 기능을 가진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 개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존 집합 건물에도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권고하며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하는 등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우의 춤 호전몽이 8월 18일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와 살풀이춤 보유자인 고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에 기조하여 전통무용예술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백경우 무용단의 무대입니다. 공연은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호전몽에서 영감을 받아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12채 장구춤, 선살풀이춤, 타악 연주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하며 전통무용예술의 깊이를 선보입니다. 또한 백소영 사진전 호전몽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열립니다. 공연과 전시를 통해 전통무용예술의 깊이를 느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윤경의 2시 데이트가 8월 20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첫 시간으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이윤경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이 오페라는 19세기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박예솔이 아디나 역을, 테너 김명규가 네모리누 역을, 베이스 전태현이 돌카마라 역을 맡았으며 클라리넷의 정혜진, 피아노의 남자은이 함께합니다. 해설을 통해 오페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홀몸 어르신 낙상 예방용품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7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2세대에 낙상 예방용품 4종을 지원했습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2세대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점소등 리모컨, 욕실 안전 매트 등 개인 생활환경에 맞는 맞춤형 낙상 예방용품 패키지를 지원했습니다. 추후 일상생활 안부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살림인을 위한 목재교육 분야 취업기본과정을 8월 22일에서 23일, 28일, 30일 나흘간 달서 목재문화관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주최, 목재문화진흥회 주관, 대구광역시 후원으로 목재교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구 경북지역대학의 산림 분야를 전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도 청년 살림인 목재교육 분야 취업기본과정을 달서구 목재문화관에서 개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목재교육 임업 분야 목공 등 실제 취업 사례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목재문화와 목공체험, 목공체험 교육 입문, 수공구 및 반제품 목공체험 실습, 전동공구 및 오드버닝 실습, 가구 DIY 체험 실습, 멘토링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교육 전문가 등
이론과 실습,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주도하에 지난 8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옥포센터에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특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름철 건강지원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키트를 협의체 위원들이 포장 및 배분하고 폭염 취약계층 120가구를 선정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무더위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푹푹 찌는 찜통더위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9월 말까지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매년 여름철 폭염 예방 차원에서 달성군청 2층 종합민원실 입구, 버스 정류장 달성군청 앞, 달성군청 건너 총 3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여소에 비치된 양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양심양산은 대여 장소에 반납하면 되며 군에서는 반납받은 양산을 소독 티슈,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소독한 후 다시 대여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 학습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 10명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8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4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은 대구시 교육청의 직업계고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업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 IT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로 10여 명의 현장 학습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엑셀에이스 AI INC, 럭몬 INC, 인터랙터 INC, 기즈번 INC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개발 환경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현직 구글 개발자로 근무하는 케빈 림 및 현지 스타트업 대표의 기업가, 정신 특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주말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인 해커 도조가 주최하는 해커톤에 참가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ACF가 주관하는 코딩 스쿨에서 현지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티처 어시스턴트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최대 IT 기업의 중심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IT 생태계를 직접 경험합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지난해 엑셀에이스 AI INC에서 진행하는 인턴십에 참여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자율주행 해커톤 캠프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의 달성과학창의교실 자율주행 해커톤 캠프가 국립대구과학관 천지인학당에서 진행됩니다. 달성과학창의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일상 속에 녹아든 과학체험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과학창의교실 자율주행 해커톤 캠프에는 총 117명의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생들이 참여하며 1기, 2기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추후 인원을 추가 모집하여
3기 9월 28일에서 29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캠프의 본 프로그램은 자율주행 기초, 후면평행 자율주차, 도로 디자인 및 제작, 자율주행 코딩 대회, 시상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상 조건이 좋으면 야간 천문대 별자리 관측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창의 교실은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토요일 3회 연속으로 진행되는 토요 다차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각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8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8월부터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자 생성형 AI를 활용해 결혼 장려 노래와 출생 축하 송을 제작해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잘 살아보세의 낙관적인 메시지를 계승하며 결혼 장려 콘텐츠를 추가한 잘 만나보세 리뉴얼송을 선보입니다. 이 캠페인송은 생성형 AI로 작곡되어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작된 송은 결혼 장려 행사와 각종 협약식 단체 행사 등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를 활용한 혁신적 노력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8월부터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번 시스템은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지역기업이 개발한 무인궤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달서구는 8월 2일 주유니버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면에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서노인 중합복지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은 차량 감지 센서와 LED 경광등을 통해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달서구는 2개월 정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회에 걸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에서 슈퍼배드포 가족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화관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참여한 한 아동은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설립한 공단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 지표로 나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올해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지방소멸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구조개혁, 경영체질 개선 등 혁신을 단행한 기관이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